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융단폭격입니다. 이번 융단폭격 대상자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입니다. TV조선 뉴스9 팀이 특종을 하나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부친 손영우씨가 과거 북한의 밀명을 받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 서훈을 손혜원 의원의 어머니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었고, 알고 보니까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손혜원 의원에게 미리 국가유공자 선정에 좌익 계열도 이제는 될 것이라는 귀뜸을 해주고 직접 의원실로 방문하고, 또 피우진 처장 밑에 있는 국장이 여러 차례 손혜원 의원을 찾아갔던 사실이 드러나서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TV조선이 특종한 내용은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간첩일 거라는 의혹을 낳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TV조선이 특종한 내용입니다. 국가보훈처가 1986년에 작성한 손영우 씨의 공적 조서를 입수했습니다. 손영우 씨가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대남 공작선을 타고 월북해서 북한의 밀명을 받았고, 손 씨의 여동생과 사촌이 6.25 당시 여맹 간부와 자위대원으로 활동하다 월북했다, 이런 새로운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자, 손혜원 의원 측은 이 문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피우진 처장도 비슷한 입장인데, 국가가 만든 자료를 갖다가 이미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 기록이 국가에 보관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혜원 의원의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만들기 위해서 무리한 절차를 거친 게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가 1986년 작성한 이 공적조서에는 손영우 씨,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대남 공작선을 타고 월북해서 북한의 밀명을 받았고, 자, 그리고 손영우, 손혜원 의원의 부친의 여동생과 사촌이 6.25 당시 여맹 간부, 자위대원으로 활동하다가 북한으로 가버렸다는 이런 새로운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자, 치안본부 제조회 결과 확인된 사항, 그리고 나와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괴뢰정보처 대남 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손영우 씨는 6.25 당시 경기도 설악면 세포 조직책이었다. 손영우 씨의 여동생과 사촌 2명은 각각 여맹과 자위대원으로 활동하다 월북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치안본부가 확인하고 보훈처가 인정했던 내용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같은 정부입니다. 대통령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료의 신빙성도 저희들이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을 안 했던 겁니다. 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있다를 누가 판단합니까? 과거의 일을 피우진은 본인이 경험했습니까? 본인들이 유리한 것만 인정하고 아닌 거는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대한민국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그 많은 문서들은 그러면 다 파기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궤변입니다. 자, 피우진 처장은 대신에 6.25 때 손영우 씨,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서울에 머물며 경찰의 사찰 요원으로 활동했다는 손 씨 측 인후보 증인의 주장만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손혜원 의원 측은 TV조선 취재에 본 적이 없는 문서에 입장을 내기 어렵다, 상반되는 정언이 많은데 군사정부 시절 진행된 일부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 군사정부 시절이라고 합니다. 1986년. 그리고 손 의원은 과거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1947년 마포나루에서 배를 타고 북에 갔다 한 달 만에 돌아왔고 48년 5월 전향했다. 손혜원 의원이 직접 밝힌 내용이라고 합니다. 부친이 1947년
마포나루에서 배를 타고 북에 갔다 한 달 만에 돌아왔고 48년 5월 전향했다. 자, 그렇다면 손혜원 의원도 인정했듯이 손혜원 의원의 부친 손영우 씨가 북한에 갔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다만 손혜원 씨 주장처럼 북한에 한 달간 갔다 와서 1년 뒤에 전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보안 중인 문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괴뢰정보처 대남 공작선을 타고 월북에서 밀명을 받았다. 간첩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손혜원의 부친이 그전에는 여러 차례 국가유공자 본체에 올렸다가 다 킬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권 바뀌고 대통령 바뀌니까 이렇게 국가보훈처가 서운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정말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손혜원 부친이 공작선 타고 월북해 밀명받았다는 이 기사가 오늘 목요일 오전입니다. 정치 섹션 네이버 가장 많이 본 기사입니다. 그 정도로 손혜원 의원의 부친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사는 놀랍게도 지금 현재 화나요가 6,404건, 좋아요가 22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좋아요 22건에 화나요가 6,404건입니다. 댓글도 거의 3,000개가 달렸습니다. 갔다 온 건 맞네. 주사파 두목 간첩이 온 나라가 간첩들로 포진되었다. 나라 망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피우진이 저런 문서 보고도 무시했으니 둘 다 끝났네. 손혜원 이름처럼 이쁘게 사셔. 어쨌든 지금 이런 댓글들이 막 붙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화가 많이 난 모양입니다. 이것들을 보면 정말 문재인 정권이 공정한 나라인가에 대한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피우진 처장이 국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 손혜원 부친 이 서운은 특혜 아니다. 그런데 특혜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피우진은 자,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방문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묻습니다. 장관이 직접 만나고, 처장 피우진 말합니다. 장관이 직접 만나고 주무국장이 가서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보고하는 사례가 있는가? 피우진 처장 직접 방문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건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못 찾았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설명한 사례는 손혜원이 유일무이합니다. 이거는 정말 특혜 중에 쌍특혜입니다. 자, 피우진 처장은 지난해 2월 손혜원 의원실로 찾아가서 보훈처 유공자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고 미리 알려줬습니다. 정부 공식 발표보다 4개월이나 먼저 알려줬습니다. 특혜 아닙니까 이게? 손혜원 의원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정도 안 된 정책이 이렇게 의원실에 전해졌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특혜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했겠죠. 이미 손혜원 의원의 부친은 6차례 심사에서 탈락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바뀌니까 바로 소원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손영우 씨의 애족장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모친이 대리수여 받았습니다. 자, 그 많은 서운 대상자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손혜원 의원의 부친에 대한 거를, 그리고 이거는 애족장입니다. 급도 좀 낮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8월 15일 날 전달했을까요? 김정숙 여사의 숙명여고 동기동창 친구라서 그렇습니까? 이거야말로 편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구설에 오르기 싫어서라도 다른 사람을 줬어야 됩니다. 정말 이런 말들이요, 기가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이제 공정한 나라, 공평한 나라, 균등한 나라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정말. 어쨌든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북한에 가서 밀명을 받고 돌아왔다. 문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문서도요, 솔직히
과거에 유튜브에 다 떴던 내용입니다. 이제서야 공식적으로 보도가 된 겁니다. 아무튼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답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특혜를 줘서 손혜원 의원의 부친을 국가유공자로 서운을 합니까? 그리고 대표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배우자에게 수여를 합니까?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이 정말 정실주의, 편파주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친한 사람, 지인들만의 대통령이 아닙니까? 이런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북한에 갔다 왔다는 이 뉴스 뜨겁습니다. 공작선을 타고 월북에서 밀명을 받았다는데 서운을 받았다. 본처장이 앞장서서 의원실까지 미리 찾아와서 넉 달 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참담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